사람은 저마다 가면 안 되는 길이 있다. 묻히지 말아야 할 진실을 지나치면 그 진실은 반드시 되살아나 누군가의 목덜미를 물게 될지니. 때는 어느 봄, 장날을 맞아 시골 장터엔 북새통이 일었다. 전 재산인 소 한 마리를 끌고 나온 산에 김노인은 생계가 막막해 눈물을 머금고 소를 팔았다. 낡고 허름한 옷차림, 퀭한 눈. 하지만 손에 쥔 엽전 30냥은 그에게는 생명줄이었다.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노인은 숲속 외길에서 문득 발길을 멈췄다. 코앞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달빛을 받아 더욱 금빛으로 빛나는 그것은 바로 동전이었다. 바짝 마른 가지 사이로 무거운 돌에 눌린 듯 묘하게 눌려있는 동전. 이런 곳에 웬 돈이지? 그는 주변을 찬찬히 살피며 동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뭔가가 풀숲을 가르며 번개같이 튀어나왔다. 작고 긴 몸, 물갈퀴가 있는 발, 황갈색 털을 가진 족제비였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쏜살같이 튀어나와 물고 가려는 것은 김노인이 방금 주운 동전이 아니라 그의 허리춤에 단단히 묶여있던 돈주머니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노리고 있었던 듯이 족제비는 곧장 수목이 우거진 숲속으로 가로질러 달아났다. 족제비가 간 방향은 연고가 없는 시체들을 모아 매장한 곳이었다. 김노인은 그곳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느새 손에 남은 건 그 금빛 동전 한 입뿐이었다. 별안간 서늘하고 낯선 기운이 김노인의 온몸을 감싸고 돌았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보다 허망하고 허탈한 감정이 앞선 듯했다. 그는 식은땀이 나는 손으로 동전을 거머쥐며 부르르 떨었다. 허탈감에 빠진 그는 산 아래 작은 주막으로 갔다. 이미 날이 어두워진 탓에 족제비를 쫓아간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다. 주모, 술 한 사발 주소. 김노인 앞에 술상이 차려졌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집어 들려는 찰나 마당 구석에 있던 검은 개 한 마리가 삽시간에 튀어나와 술상 위로 뛰어들었다. 곧바로 술상은 와장창 엎어졌다. 사발이 와르르 깨지고 그의 옷은 술에 흥건히 젖었다. 이런 망할 놈이게. 이에 격분한 김노인은 주변에 떨어진 돌멩이를 냉큼 집어 들어 개에게 던졌다. 그런데 그 돌멩이는 개가 아니라 옆에 앉아 잠들어 있던 사내의 이마를 정확히 가격했다. 딱! 소리와 함께 사내의 이마가 벌겋게 부어올랐다. 사내가 벌떡 일어나 이마를 문지르자 손바닥에 피가 묻었다. 그는 김노인을 향해 순식간에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이를 본 주모는 부엌에서 달려나와 뜯어말렸지만 이미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관아에 끌려간 김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족제비가 돈주머니를 물고 무덤 쪽으로 달아났다는 말에 수령은 반신반의했지만 석연찮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수령은 김노인이 말한 무덤가로 향했다. 비록 환한 아침이지만 그곳은 여러 무연고 시체가 매장된 곳이라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은 여전히 내뿜고 있었다. 수령이 그 주위를 맴돌며 조심스레 관찰하다가 별안간 한 곳에 발길을 뚝 멈췄다. 족제비의 흔적이 한 무덤을 향해 나 있던 것이었다. 잠시 후 수령의 명령으로 포졸들이 그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을 파내고 관뚜껑을 열자 부패한 냄새에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수령은 이내 두 눈을 부릅뜨고 파헤친 흙 속에 묻혔던 시신을 보았다. 시신은 한눈에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곳에는 김노인이 말한 돈주머니가 흙에 가려져 묻혀 있었다. 시신의 상태를 보니 이미 오래전에 죽은 듯 했다. 치아는 부러졌고 팔다리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렸다. 또한 전체적으로 몸부림친 자세로 보였다. 이는 마치 허우적거리는 모양새와 흡사했다. 게다가 입이나 코, 기도에는 흙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검한 결과 이는 생매장의 흔적임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조사하니 그 시신은 다름 아닌 주막의 주인, 주모의 남편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사 결과 주막 여주인인 주모와 피습당한 사내는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으며 남편을 기절시킨 뒤 사내와 함께 남편을 뒷산 무연고 공동묘지에 묻어버렸던 것. 간부인 사내는 돈이 탐났고 주모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런 일을 벌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김노인이 본 족제비와 검은개는 그 어떤 이도 그런 동물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심지어 주막 한켠에 몸을 웅크렸던 그 검은개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죽었다고 한다. 목에 엽전줄이 묶여 뒤뜰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이를 발견한 주모가 직접 땅에 묻었다는 것이다. 짐승으로 태어난 호는 죄를 낳은 사람 곁에 머문다. 죽은 자가 짐승의 눈을 빌려 진실을 물어뜯는 법이니. 그날 이후 주모는 존속 살해로 오륜을 어긴 죄로 능지처사에 처해졌고 간부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죄로 차명에 처해졌다. 그 뒤로 족제비와 검은개는 무덤가나 주막 근처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로 죽은 남편의 원혼을 기리면서도 혹시 짐승의 혼이 죽은 자의 명을 받은 것은 아닌지, 혹은 도리어 죽은 자의 원한이 짐승의 혼을 불러 그들의 육신에 스스로 빙의된 것은 아닌지 일말의 의구심을 품었다. 중요한 점은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준엄한 진리가 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